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 차라리 실시간으로 해서 업로드를 줄여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건 현실이었고요. 실제로 저희 조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안 그래도 이제 대면 모임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접점을 확보해 보자 라는 이제 좋은 이유도 생깁니다. 또 촬영을 해봤으니 실시간 송출도 해보자 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실시간으로 하고 그대로 올려놓으면 편집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냐 라는 머리로만 이상적인 이유로 또 실험을 진행합니다. 영상 신호를 노트북에 입력할 수 있는 장비와 음성 신호를 담아줄 마이크 장비만 구비해서 테스트 방송과 연구 후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진짜 유튜브처럼 댓글 중계 화면에 댓글 화면도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요. 또 연구 보고 중계에는 발제 자료와 카메라 영상을 같이 구성해서 송출했습니다. 특히 연구 보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창도 활발해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참여의 확장을 살짝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더 이상 현장에서 모인 집중된 시간이 아닌 각자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집중을 모으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송출 프로그램과 카메라, 영상 신호 입력을 위한 캡처보드, 음성 입력을 위한 마이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를 위해서는 테크숲을 통해 비영리 비용으로 준계정을 준비했습니다. 송출이라는 걸 하면서 입력과 출력의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예를 들면 우리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신호를 입력하고 그 입력된 값을 우리 모니터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강의장에서 발표하고 배경음악을 틀어놓을 때도 입력 장치는 마우스와 키보드로 동일하고 출력 장치로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노트북에서 신호를 밖으로 빼주는 환경에만 익숙했던 거죠. 음악이든 화면이든. 그런데 송출에는 외부 카메라로 찍은 영상 신호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즉 영상 신호를 입력해줘야 하는데 영상 신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캡처보드라는 외부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음성은 노트북에 직접 꽂아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영상과 음성 신호를 모아 OBS 프로그램에서 송출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장비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제 카메라 장비에 따라서 카메라에서 밖으로 신호를 빼주는, 영상을 빼주는 단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HDMI만 보더라도 마이크로 HDMI, 미니 HDMI, 또 그냥 HDMI 이렇게 나뉘니까요. 요거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카메라와 캡처보드를 연결할 케이블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캡처보드를 거쳐 노트북에 영상 신호를 넣어줍니다. 오디오는 노트북에 내장된 마이크보다 조금 더 화자 가까이에 넣을 수 있도록 노트북에 직접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마이크를 구비했고요. USB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OBS에서 영상 캡처 화면과 오디오 입력 장치를 두고 열어놓은 발표 자료 등을 구성해서 송출했습니다. 단체마다 이제 교육장이나 혹은 이제 회의실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오디오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가 포함된. 저희도 이제 이런 오디오 장비가 있지만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는 마이크를 구입한 이유는 일단 오디오는 잘 몰랐어요. 오디오는 그냥 마이크로 직접 노트북에 연결한 신호로만 입력하는 것이고 현장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출력하는 것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음악을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현장 스피커로 음악을 보내기만 했지 직접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거기까지. 그리고 OBS에는 약간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중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시작 전 대기 화면과 진행 중일 때 배경이 될 화면, 그리고 쉬는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작 전 대기 장면과 쉬는 시간, 종료 시간에는 배경 이미지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배경음악을 같이 구성해서 송출합니다. 화면은 종료됐는데 이제 우리의 말하는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요. 딱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OBS 프로그램은 PPT 자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배경을 넣고 브라우저나 카메라 영상을 넣어서 화면을 구성하기에는 조금 환경이 낯설 따름이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좀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OBS에는 장면 목록과 소스 목록이 있고요. 장면 목록은 말 그대로
PPT의 각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대기 화면, 진행, 쉬는 시간, 종료 화면으로 구성하고요. 때로는 진행 화면에서 줌이나 발제 자료, 카메라 소스로 구분해서 구성합니다. 그리고 소스 목록은 각 장면에 어떤 요소를 넣을 것인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진행 중의 화면에는 기본 배경 이미지와 영상 소스, 음성 소스, 그리고 발표 자료로 구성합니다. 소스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브라우저나 미디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윈도우, 이미지 등 다양합니다. A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희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시면 진행 이미지라고 넣어놓은 소스는 다른 장면에서도 진행 이미지로 불러와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구글 검색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만 해서 씁니다. 그리고 OBS 송출에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내 노트북으로 영상과 음성 신호가 다 들어오고 있음이 확인되면 이걸 어디로 내보내줄지 OBS에 알려줘야 하는데요. 그것을 스트림 키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OBS 설정 메뉴에서 방송 스트림 키 메뉴에서 스트림 키를 입력합니다. 그럼 이 스트림 키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방송을 어디로 내보내실 예정이죠? 네, 여기는 유튜브로 가정을 하면 보통 유튜브로 많이 내보내기 하니까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스트리밍 예약하기를 해보시면 이런 메뉴를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 키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키를 복사해서 OBS 설정 화면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OBS에게 내가 송출할 방송처를 알려준 것이죠. 스트림 키 외에도 스트림 지연 시간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가장 안정적인 기본 지연 시간으로 두는데 이러면 현장과 송출 내용에서 시간차가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발생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보는 관계자분들은 왜 바로 안 나오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환경에서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 상태가 좋고 하다 그러면 매우 짧은 지연 시간으로 송출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약 5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영상 신호를 구글 서버에 보냈다가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유튜브 계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송출할 수 없습니다. 스트리밍 시작을 선언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입하고 바로 송출할 수 없고 송출하겠다고 설정한 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송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기기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송출할 때도 구독자 50명 이상, 예전에는 1000명이었는데 50명 이상으로 줄었어요. 근데 구독자가 50명 이상으로 줄어서 좀 조건이 완화됐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에 90일간 스트리밍 제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또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휴대기기 송출을 위한 요구사항은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기본 장비로 노트북으로 송출하겠다 하면 스트리밍 설정을 하신 후에 24시간 후에나 가능하시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 또 이런 유튜브 매체를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따로 확인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중계를 한다면 사전 체크사항이 필요합니다. 네, 꼭 행사가 우리 단체 안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다고 또 전문 업체를 부르기에는 모호한 그런 사업들도 많을 텐데요. 이때도 꼭 담당 부서에게 별도 랜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담당 부서는 공무원, 그러니까 해당 기관의 시설팀이나 장비팀에 꼭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인터넷은 다 돼요 라고 말씀하셔도 외부 접속으로 외부 송출이 가능한 IP를 받은 랜선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사업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무선으로 송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끊기거나 버퍼링에 대한 사전 공지와 함께 의연한 마음가짐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은 반드시 OBS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유튜브에서 신호를 확인 후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은 유튜브 스트림부터 종료하고 이제 OBS를 종료하는 형태고요. 네, 그리고 또 안정적인 송출을 위해서는 무선 환경보다 유선 환경을 추천합니다. 통신선을 끌어올 수 없다면 무선으로만 송출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유튜브 스트리밍 설정을 기본 지연 시간으로 설정하고요. 송출은 기본적으로 긴 시간, 많은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선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무선으로 한 60분 정도는
무난하게 송출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던 케이스로 최대한 랜선을 찾아서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중계 운영을 위해서는 카메라는 늘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시간 넘게 이제 중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배터리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제 카메라가 계속 영상을 담아주고 있어서 이게 발열이나 그런 게 나오면 배터리가 갑자기 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고르실 때도 전원을 연결하고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인지 또 어느 모양의 단자로 신호를 내보내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그 카메라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고요. 한쪽은 이제 액션캠에다 전원을 직접 연결해서 활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다 제 거였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요. 또 이제 조직 내에서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교육이나 포럼을 중계하다 보면 장면은 이제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제 유튜브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욕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없었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카메라 장비를 사줘라 라는 요청이 빗발쳐서 카메라를 저희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입과 함께 최대 4대까지 카메라가 연결되는 캡처보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제 개인 액션캠까지 총 카메라 2대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요. 결론적으로 별로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2대를 두면 그만큼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일일이 카메라를 잡아주고 이걸 할 거라는 거지. 그냥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환경만큼만 조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로 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카메라 2대를 사용할 때는 기존 장비 구성에 카메라 1대를 더 추가한 구성으로 세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캡처보드를 바꾸고 나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카메라에서 이제 그 저희 프리뷰 버튼에서 보이는 그 화면이 다 그대로 송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기존 캡처보드에서는 이 메뉴들이 안 떴는데 이제 아템 미니 프로를 꽂으니까 이런 메뉴들이 그대로 송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니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 보니 해당 모델은 이 메뉴를 감출 수 없는 모델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도 실제 이런 메뉴를 감출 수 없는지도 또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격자 모양과 메뉴가 그대로 다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까지 송출돼서 지금은 OBS 상에서 그 메뉴 위랑 옆에 끝을 늘려가지고 일부러 화면 밖으로 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2대를 연결했다고 해서 카메라 2대 신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카메라 개수가 아니라 캡처보드 개수로 영상 수를 정하는데요. 캡처보드 하나에 카메라 4대까지 넣을 수 있지만 그 4대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영상을 보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상 2개를 동시에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캡처보드도 각각 따로따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